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살다 보면 우리가 당연한 말을 들어도 무척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북한이 프랑스에 보낸 전문이 바로 그런 예인데요. 북한 외무상이 프랑스의 파리 테러에 대해서 위문 전문을 보내고 모든 테러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작 본인들이 자행한 테러를 잊은 모양입니다. 테러지원금 명단에 거의 예외 없이 등장했던 북한의 입에서 나온 이런 얘기,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사람 기가 막히게 하는 데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 문안박 연대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하고 당대표 권한을 공유하겠다, 이런 제안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주변 의견 더 들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는 입장. 그리고 먼저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먼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안박,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부산 출신 사람들의, 부산 경남 출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이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문 대표가 광주를 찾은 시각에 또 서울에서는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야권의 발빠른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가 현역 의원 탈당 1호죠. 또 다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표가 76일 만에 광주를 찾았대요. 어제 광주 민심 좀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왔더니 문 대표 뭐하러 내려왔대 하고
비아냥거리는 여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지율만 떨어지면 광주로 오는데 예. 광주 민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내려와야지 이미 뉴스 듣고 다 아는 내용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해본 분들 무슨 민심이 돌아서겠느냐. 예.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겠죠.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73석에 그칠 것이다. 이런 문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초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미 호남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지난번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세울 수 있는 처방은 없다. 새로운 정당이 출연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여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사안을 들어가 보죠. 지금 호남이 핵심 지지 기반이다. 이런 표현하셨죠. 그죠? 네. 근데 문안박 연대 이것을 우리가 꼭 지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박원순 시장이나 PK 출신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에서 호남이 빠졌다. 호남 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지지 기반이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호남 민심에 대한 테러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바꿔지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표 사퇴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퇴를 모면하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종의 정치적 뇌물을 공세를 하고 있다. 지금 당권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정치적 뇌물이다. 근데 지금 혁신하는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처신이고 주장 아니냐. 이걸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 받을 리가 없지 않느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선거법상 제한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이고 당내 쇄신하자 부정부패 척결하지 않은데 일종의 뇌물을 바꿔서 입막음록 뇌물에 동의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뇌물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있습니다. 왜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12.8 재보선 끝난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표가 사회적 논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여권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반대운동을 천정배 의원 측과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 세 정치 세력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정의당 측에선 이런 제안을 문재인 대표가 할 거라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하고 일반 제안하기 여권 받아들이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중단하겠다라는 것도 그냥 본인이 툭 던졌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요. 문안박 연대를 공식 출범시키겠다. 이게요. 이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본인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규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혼자 툭 던지는 얘기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표 혼자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안박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대표 사퇴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대표가 없을 때 비상대책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문안박의 구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가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문안박을 구성합니까? 당은 당규에도 규정이 없는데. 근데 본인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본인은 대표권 행사를 스스로가 제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무슨 사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제안한다는 얘기는 그죠? 그렇죠. 행사를 안 하려면 대표로서 권한 행사를 안 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왜 그 대표직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친노계파 수장으로서 친노계파를 계속 강화를 하고 친노계파를 유지시키기 위한 꼼수로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받을 리 없고 박원순 시장이 법률상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소위 말하는 제스처용으로 이게 한번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표 쪽에서 전화나 뭐 요새 이렇게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지난번 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예. 정동영 천정배 의원하고는 함께 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주선 의원은 어떠냐 하니까 그분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큰 선물을 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선물로 생각하세요? 아니 같이 못하니까 신당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예. 근데 같이 할 사람이라 해버리고 이제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라 한다면 신당을 추진한 동력이 완전히 상실이 될 텐데 그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어서 아주 문 대표가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박주선 의원님을 쏙 뺄까요? 글쎄, 그건 문 대표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그 인터뷰를 안 하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박 의원님한테 대표가 여쭤본 어떻게 거예요. 인터뷰조차를, 언론 인터뷰조차를 거절을 합니까? 대표가. 제일 야당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한 번 해본 적이, 그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야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일단 나중이고, 먼저 문-안 두 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먼저다. 그리고 시장이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이 당을 창당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본인의 주장과 행동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당이 안철수 대표 주장에 따라서 당이 고쳐지기는 저는 난망하다고 보는 사람에서 결국에는 문재인 친노 중심의 이 당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새로운 대안의 길. 자,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좀 접촉을 해보셨어요? 우리 제가 탈당할 때 예. 먼저 나가서 탑하기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뭐 가부간에 응답을 안 하는데 네. 아무튼 연락을 해주셔서 고맙다. 열심히 하시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얼마든지 안철수 전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친노 계파가 지금 그대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 당을 외면하는데 그렇다면 여권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의 정당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고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당에게는 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뻔히 진단이 돼 있고 예. 결과가 거의 다 나와 있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 안에 앉아있다 한다면 그 정치인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더더욱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지금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우리 박주선 의원 쪽에서의 친당 추진하시는 이쪽에서도 또 천정배 의원을 좀 같이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국민 여망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한 당을 만드는데 예. 모두가 함께해서 통합하는 하나의 당을 만들어라 하는 것인데 천정배 의원이 따로 추진하고 제가 따로 추진하고 하면 예. 이건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정치적인 이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예. 여당을 이기기 위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면 하나로 된 당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간 하나의 당으로 합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 만드시는 정당도 이제 조금 있으면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하죠? 이제 11월 29일 날 예.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 그동안 저는 이제 추진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정당에 참여해서 함께할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각 분야별로 찾아다니면서 만났는데 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도 예.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천정배 의원 이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참여 인사 예상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하고 좀 다릅니다.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고 이제 신당을 창당하였다 하면서 기지개를 켜는 정도고 이제 추진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백방으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또 새로운 정책 비전을 또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초보 단계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 현급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당 추진을 하고 있는 분이죠. 무소속 박주선 의원 만나봤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환경공단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미국 서부도 우리나라처럼 가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양치질을 포함해 샤워까지 단 3분 안에 마치는 초고속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물 절약 때문인데요. 3분 샤워는 힘들더라도 샤워기에 이것을 다는 것만으로도 20%가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수기, 2번 절수기. 5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 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이곳은 하이마트 스타디움. 해설의 신수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우아하게 내려가죠. 무이자 혜택도 화려합니다. 스파크 자동차 10대까지. 아름다운 세일이네요. 11월 6일부터 30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당신들은 내 분노와 미움을 간절히 얻고 싶겠지만 증오로 답하는 건 당신들을 그런 인간으로 만든 무지함과 다를 것이 없다. IS, 당신들에게 내 증오를 주지 않겠다. 이 말은 파리떼로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편지에서 편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지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SNS입니다. 이번 파리테러로 우리는 불필요한 증오를 양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증오의 양상은 그들이 원하는, IS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 교도 한 분을 연결을 해서 이 무슬림이 본 IS 테러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 교도 중에 한 분이시죠. 우주 투르크 시난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국말이 뭐 완벽하시네.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신한 선생님은? 신한이 성 맞으신가요? 아, 신한의 이름입니다. 그럼 우주 트루크가 성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는 터키에서 왔습니다. 터키요? 네. 아니,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순위 같잖아요. 터키하고. 우리나라 한국말하고. 같은 우라발타에 오적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 배우시긴 굉장히 용이하셨겠네. 그죠? 그렇죠. 다른 외국인하고 비교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터키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 터키 분들이 많잖아요. 아, 예. 유럽의 터키 사람은 많습니다. 제일 많은 독일에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8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18년째요? 네네. 그 18년째. 그리고 지금 우리 우주 투르크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시죠, 그죠? 예,
터키는 나라가 98%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저도 무슬림 신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2%는 기독교도 있죠. 거긴 기독교도 허용을 하잖아요, 터키. 예, 그죠? 맞습니다. 기독교랑 유대교가 있는 그 나라입니다, 터키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물론 이 IS 소행 뭐 많이 놀라셨겠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IS에 의한 테러 같은 거 이렇게 발생했을 때 조금 그 무슬림 회교 신자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진다고 많이 느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 신자라서 주변 사람들도 많고 이슬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이제 사건이 생겼을 때 정말 이슬람에 대한 그 오해도 많이 생기고 있고 같은 종교인이라서는 저희를 바라보는 눈도 좀 약간씩 좀 달라지고 있는 반응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이런 테러 사건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슬람 신자로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슬람은 그렇죠.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종교와 남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지식이 완전히 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IS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희 정말 그 가족들의 그 고통과 슬픔 정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런 테러 사건이 터지면은 무슬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살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커지시냐? 전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그 무슬림 신자도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저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IS 사람하고 저희를 비교할 때는 전혀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경계하거나 우리를 좀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참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회교도 일요일마다 이 성전에 가나요? 제가 그건 잘 예, 이슬람에서는 그 종합 예배, 그 동합 예배가 그 금요일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금요일마다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다닙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뭐 별다른 이 상황 변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은 예 없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무슨 편견 같은 거를 갖고 있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처음 왔을 때는 18년 전에 저도 대학원 다녔을 때는 정말 오해를 많이 받은 종교라고 제가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해가 있던가요? 이슬람 하면은 대부분 이슬람하고 테러가 같이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뭐 테러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항상 자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목적에 따라서 뭐 이슬람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그냥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문제 없다. 테러 사건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는데 사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거든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수는 없거든요. 같은 종교인으로서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쿠란을 보시게 되면 쿠란에서도 원래 전쟁 중이라도 정말로 상대하고 전쟁하고 있는 중에도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동들도 많은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폭탄 테러를 하면서 죽이는 행위는 절대 이슬람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 하면은 이슬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보고 저를 잘 알고 있는 같은 룸메이트든지 학교 친구들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슬람하고 신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슬람 생활은 전혀 다르다. 신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쁜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러면 한국에 이슬람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좋지 않겠냐 한번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그 언론에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단체가 자꾸 자기 이름을 이슬람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좀 안 좋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편견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편견,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네네. 인종차별과 종교차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만약 그런 차별을 계속 더 부추긴다면 그건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라고 불리우는 어떤 극단주의적 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최대한도로 우리의 편견을 줄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아주 전 중요했다고 봅니다. 예,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터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아주 좀 행복한 생활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슬림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인 우주트루크 시난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가수 지망생이 친구 집을 털었는데요. 그 이유가 성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YTN 단독 보도로 전해진 내용인데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서 친구 집을 턴 2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역삼동에 있는 친구 24살 박모 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명품 가방과 노트북 등 6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긴 빚 수백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형수술로 인한 범죄가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좀 씁쓸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친구도 잃고 인생도 망했네요. 왜 그렇게 사시나요? 또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폐해다. 겉모습만 멀쩡하면 뭐하냐. 이런 반응이네요. 아니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지. 그리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람이 자신의 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네, 예? 그렇죠. 이게 매력이 미를 만드는 것이 획일화가 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고친 것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다 획일적이거든요. 개성이 획일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아마 데뷔를 해도 스타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테러는 파리의 문화와 삶의 방식까지 없애지 못합니다. 예. 네, 극단주의 무장조직 연쇄테러가 핥히고 간 프랑스 파리에서 나는 테라스에 있다는 시민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시민들이 카페에서 일상을 보내며 테러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테러도 자유롭고 여유로운 프랑스인의 삶을 해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파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카페로 나오고 있는데요. SNS에는 나는 테라스에 있다. 우리 모두 카페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글을 올리고 파리인의 삶으로 돌아가 테러에 저항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무슬림 남성이 파리 시민들에게 프리허그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안아주세요 라며 무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를 호소했는데요. 파리 시민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선 이 남성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누리꾼들은 가슴 아프고 힘들 텐데 놀랍다. 또 끔찍한 참사가 났을 때 빛나는 것이 바로 이런 시민 정신이다. 또 무슬림은 우리의 표적이 아니죠. 우리의 표적은 IS입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이고 이성적인 대응인데 참 힘들죠. 근데 우리가 프랑스의 이런 태도를 좀 배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무슬림 한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것 그것만이 어떤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보복운전
보복운전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사법기관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예. 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를 했고요.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운전 중에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 그러면서 피고인의 분노 조절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의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를 하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뿌리 뽑아야 한다. 예. 또 보복운전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절대 동감하지만 또 유발자에게 또 좀 처벌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운전할 때 에티켓은 기본이다. 작은 예. 배려가 큰 사고를 막는다. 이런 반응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